자, 이제 우리 책을 어디를 보시냐면요. 일단 288페이지 잠깐 넘겨보세요. 288. 자, 이제 기출문제가 있네. 일단 봅시다. 투자 분석의 중간에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유효 총소득을 산정할 경우에 다음 중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냐 이게 나왔죠. 자, 일단은 요거 구하라는 건데요. 칠판 요거. 그럼 요거 구하려면 이 밑에 건 필요 없고 위에 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어디 임대료 수입은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근데 영업소득세는 요 뒤에서 빼니까 몰라도 되고, 뭐 이자 상환액도 여기 원리금 여기 있으니까 몰라도 되고, 그다음에 영업 외 기타 수입, 영업 외 수입은 여기 있으니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영업 경비 몰라도 되는 거죠. 그렇죠. 감가상각비 몰라도 되고. 그러면 결국 몇 개만 있으면 돼요? 두 개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하나 있군요. 자, 이제 이거 볼게요. 이제 여기서 잘 들어봐야 돼요. 다음 항목에서 투자 시 타인의 자본을 이용하겠다, 이용하지 않겠다를 알아볼 수 있는 항목이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이죠?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 이전까지는 아직 남의 돈을 쓰겠다, 안 쓰겠다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거 가지고 첫 번째 한번 참 요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일단 이 위쪽까지는 남의 돈을 쓰겠다, 안 쓰겠다 안 나왔고, 자, 영업 경비를 먼저 이야기해야 돼. 영업 경비. 자, 영업 경비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을 영업 경비라고 이야기해요. 예. 근데 영업 경비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느냐, 어떤 것은 포함되지 않느냐, 요걸 이제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영업경비에 포함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영업경비에는 뭐 정상적인 뭐 재산세라든지 뭐 화재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내가 치킨집 하고 있다 그러면 수도전기 사용료 이런 거 다 경비에 포함시키겠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포함시키지 않는 항목을 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항목, 공실 및 불량부채는 위에서 뺐으니까 여기에 반영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로 건드려주는 게 요건 별도의 공제 항목이 있어요? 그죠? 요것도 별도의 공제 항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업경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자, 부채 서비스액 먼저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 영업경비 포함시키지 않죠. 그렇죠. 두 번째, 영업소득세도 영업경비 포함시키지 않죠. 그렇죠. 세 번째, 이제 좀 이따 제가 세금 계산하는 거 알려드리면서 감가상각을 이야기할 텐데, 감가상각비는 세금 계산할 때 하는 거니까 영업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자, 영업경비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 세 가지 뭐다?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 이 세 놈은 영업경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이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순영업소득 가지고 잠깐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 우리 두 번째 순영업소득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이제 그러면 자,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이자율이 높아지면 순영업소득은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왜냐면 이자율의 변화는 여기 있는 거거든요. 금리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여기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지더라도 순영업소득은 영향을 받지 않죠. 예.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순영업소득은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영향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고, 두 번째. 자, 순영업소득에서 원리금 부채 서비스를 빼니까 세전이 돼요. 그러면 순은 세전보다 크죠? 그죠? 근데 같을 수도 있을까요? 있어요. 100% 지분으로만 투자한다면 이 둘이 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순은 세전보다 크지만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 개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어요. 예. 자, 다음에 이제 어디 우리 책에다 체크 좀 할게요.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니까 순영업소득은 저당 조건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이나 차입 비율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죠? 다음 저희 반가로 4번에 보니까 이렇게 세전과 세후 현금 수지 계산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세전 현금 수지 보니까 기억 수는 순위 세전보다 크다. 맞나요? 그럼 니은 하지만 100% 지분 투자일 경우에는 부채 서비스액이 없으므로 순과 세전 현금 수지는 동일하게 된다. 그렇죠? 예, 그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예. 다음 이제 290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영업소득세 계산 보이십니까? 그렇죠? 오른쪽 페이지 잠깐 봅니다. 오른쪽 페이지 이제 파란색 박스가 있어요.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죠. 근데 오른쪽만 갖고 하면 자 291페이지 그 파란색 박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왼쪽 오른쪽 공식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뭘 가지고 그냥 하면 되냐면 왼쪽까지 하면 되니까 오른쪽 지워버리세요. 그냥 써놓은 것 뿐이니까 지워버리세요. 자, 그리고 여기다 좀 할게요, 이제. 자, 영업소득세 계산, 영업소득세 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 대, 이, 감. 자, 해보세요. 순대이감 시작. 순대이감. 오늘은 대 빼버릴 거예요. 전에 제가 대체 충당금을 한번 이야기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모의고사는 나올까 모를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순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이자 지급분과 감가상각비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대상소득이 나온대요. 거기다가 영업소득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 세금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볼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순영업소득에서 내가 버는 소득이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율이 20%라고 하면 세금이 2천만 원이 나오질 않아요. 예, 왜냐면 중간에 공제시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카드 사용료, 인적 공제, 무슨 공제 막 공제 있지 않습니까? 공제 뺄 거 다 빼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빼기는 세금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이 두 놈이 중요한데, 자 볼래요? 투자 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빌린 돈에 대해서 원리금 3억을 갚았대. 근데 이 3억 중에서 원금으로 갚은 돈이 1억이고 이자로 갚은 돈이 2억이라 가정합시다. 그러면 원금으로 상환된 부분은 아무 문제가 원금으로 상환된 부분은 비용이 아니에요. 원금으로 갚은 돈은 그만큼 부채가 줄어드니까 비용이 아니고 이자로 나간 돈이죠. 이자. 예. 이자로 나간 돈은 맨날 갚아봐야 부채가 줄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이자는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금 중에서 이자 지급분은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건물을 100억을 주고 산다. 100억 주고 사는데 이 건물에서 1억만큼 감가상각이 나타난다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100억짜리 건물에서 연간 수익을 10억 벌었다? 그러면 수익을 10억 번 건 확실해요. 근데 10억 원의 수익을 벌기 위해서 이 건물에서 1년 동안 1억만큼 감가상각이 발생했다면 결국 이 감가상각은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비용이 될 수 있겠죠. 그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예. 이만큼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만큼의 자본 가치가 감가상각이 발생했으니까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는 거. 그래서 이자 지급분 감가상각비는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건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영업소득세 계산은 순이감의 세율 적용하면 된다. 자, 이렇게 했어요. 영업소득 계산 어떻게 한다? 순이감의 세율 시작. 순이감의 세율 적용하면 세금 된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도 순이감의 세율 그러면 금방 끝나요. 자, 특히 이자 지급분 감가상각비는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예. 아무튼 순이감의 세율 이렇게 딱 적용하면 되고요. 특히 여기 보세요. 감가상각비는 영업소득세 세금 계산할 때 뭘 반영한다? 감가상각의 영향을 알아야지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근데 혹시 예전에 이렇게 직장 다니셨을 때 이렇게 총무부서 같은 데 근무하신 분은
나 회사 다닐 때는 영업 경비에다가 감가상각 반영하는데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투자 분석이거든. 기업 회계가 아니고. 그래서 감가상각은 여기다 반영하는 게 아니고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그렇게만. 네. 자, 그러면 291페이지 방가로 2번에 바로 밑에 이자 지급금과 감가상각비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시킨다. 그죠? 네, 됐어요. 긴장되는 순간인데 그래도 우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기사 문제.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나. 어쨌든 막 걱정스러워 죽겠네. 네. 한번 해봅시다. 자, 어느 회사의 1년 동안 운영 수지다. 세후 현금 수지는 얼마냐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후 현금 수지 얼마냐. 자, 그러면 어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아이고. 자, 어디 가능 총소득이 나와 있네요. 4,800만 원. 자, 어디 가능 총소득이 4,800만 원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예. 근데 그러면 거기서 공실을 빼야 돼. 공실은 가능 총소득이 얼마래요? 5%. 어디 4,800 곱하기 0.05 쳐봐. 240만 원 됩니까? 공실은 240만 원이에요. 예. 자, 그럼 요거 정리해 보니까 유효 총소득이 되죠? 그러면 요거 해 보니까 4천 얼마? 560만 원 이렇게 되네. 거기서 이제 영업 경비를 빼야 돼. 영업 경비. 그러면 영업 경비는 보니까 240만 원 나왔네. 24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얼마 나왔어요? 4,320만 원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부채 서비스 원리금 빼야 돼. 원리금은. 근데 원리금 보니까 얼마예요? 원리금이 무슨 말일까요? 원금 플러스 이자지. 그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그쵸? 1,000만 원 빼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 얼마예요? 3,320만 원이 된다. 자, 잠깐만. 세후 구라고 하는데 너무 지금 빨리 계산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는데. 절대 이제 있잖아요. 중간에 이제 암초가 하나 있어요. 세후 계산하려고 했는데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다니까. 벌써.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얼마라고 주진 않아. 요걸 이제 순위감의 세율을 적용해서 해야 돼, 이제. 예. 자, 이제 세금 빼야 되는데 세금은 바로 안 줍니다. 예, 세금은. 자, 어디? 순 4,320만 원이죠? 이자 빼야 돼, 이자 얼마? 800만 원. 감 200만 원. 여기다 이제 세율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싹 해봐요. 얼마예요? 적용해보자. 그러면 3,320만 원. 거기다가 세율 20% 0.1 곱하니까 얼마? 664만 원인가? 그렇죠? 그러면 세전에서 664만 원 빼니까 세후가 되겠죠? 세후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나와. 그러니까 이 문제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 이렇게 공부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뭐가 저렇게 복잡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문제 풀이가 과정이 똑같아요. 아무튼 똑같아. 왜냐면 영업수지 계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순위감의 세율 있죠. 세금 계산하는 방법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응용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응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관건은 순위감의 세율이야. 자, 영업소득세는 뭐라고 한다? 시작. 순위감의 세율. 순, 이, 감. 바로 딱 정리하고 거기다 세율을 딱 찍어버리면 나오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네. 자, 이제 지금까지 뭘 했냐면 투자하다 보면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는지 현금 수익과 지출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네요. 현금 수익과 지출. 네. 자, 네, 볼게요. 자, 그럼 이제 293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파란색 큰 3번 보니까 혹시 뭐라 나왔습니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한번 할 텐데 어디 저 밑에
반가로 1번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해갖고 DCF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할인 동그라미 쳐볼래? 할인 동그라미 쳐봐요. 맨 밑에 제목에. 그럼 할인했다 안 했다? 할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부터 출발할게요. 자, 이제 칠판 주목하세요. 이제 첫 번째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여기 볼게요. 여기 지금 할인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할인했다 안 했다? 할인했다. 예, 그게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할인했다. 그러면 투자를 하다 보면 수입도 발생할 수도 있고 지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수지가 수입하고 지출이에요. 수입과 지출. 그러면 수입과 지출은 자 볼게요. 투자를 하다 보면 수입은 언제 예상되죠? 미래의 수입이 예상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출은 현재 발생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현재하고 미래의 시점이 똑같다, 다르다. 그래서 미래에 예상되는 수입을 뭐에서? 할인해서 현재 시점으로 분석해서 알아보겠대요. 그걸 갖다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당연히 할인했으니까 언제 시점의 가치로 만들어질까요? 현재 시점의 가치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현가라고 해요. 현가.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용어가 나왔는데 현재 가치라는 용어가 나왔으면 전부 다 할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찍어봐요. 수년가법 할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연평균 수년가법 할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 연평균 수년가 이것도 할인했죠? 예. 다음 현가 해수기간이라는 게 좀 이따 나올 거야. 할인했어? 안 했어? 할인했죠. 그래서 현재 가치라는 용어가 나온다는 것은 할인을 했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란 말이 나오면 몽땅 다 할인했다 안 했다? 할인했다. 그러면 돼요. 네.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1번. 우리 책 이제 그 한 장 저기 어디야? 294페이지 보니까 반가로 1번에 순현가법 보이세요? 그렇죠? 일단 써봅시다. 순현가법. 에서 자 순현가는 자 여기서 순이란 건요 순수한 돈을 말해. 현금이 유입되기도 하고 현금이 유출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은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빼는 것을 순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언제 시점에서 하래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는 것을 순현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들어오는 돈에서 나간 돈을 빼라가 순이고 현재 시점에서 해라. 그래서 이제 순현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렇게 할게요. A란 부동산의 분석을 하는데 순현가로 분석을 한대.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가 1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나가는 돈 현재 가치가 1억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순현가는 얼마가 되겠어요? 1억 빼기 1억이니까 0이죠. 그렇죠? 앞으로 순현가는 초과이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현가는 뭐다? 초과이윤이다. 그러면 있잖아요. 순현재 가치가 0이면 딱 무슨 이윤만 얻는 거냐면 정상이윤만 얻는 거예요. 정상이윤만. 그러면 투자를 그래도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0보다 더 크면 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겠지. 0보다 더 크다는 것은 무엇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초과이윤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순현가가 0보다 작잖아요. 네,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투자하려면 순현가가 0 이상의 값이 돼야지 투자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다음. 이번에는 이제 일단은 좀 틀만 먼저 볼게요. 어디를 보냐면 저기 296페이지에 잠깐 넘겨보니까 수익성 지수법이 있어요. 자, 수익성 지수는 보니까
분모가 현금 유출의 현가고 분자는 현금 유입의 현가 이렇게. 예.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똑같은 대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자, 들어온 돈이 1억이고 나간 돈이 가치가 1억이래. 그러면 빼서 알아보니까 0이 되는 거였죠. 나눠서 알아보면 얼마나 될까요? 나눠서 알아보면 1억 원이 됩니다. 1이 되겠죠. 1. 예. 그래서 똑같은 투자 대상에 대해서 분석할 때 순현가로 돈에서 돈을 빼서 알아보는 게 0이 나타난다면 정상 유명이 있다면 나눠서 알아보는 수익성 지수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러면 다시 수익성 지수는 가 1이다. 사실 이게 1은요. 배수를 말해요. 1배수. 배수. 1배란 것은 분자 분모가 둘이 똑같다를 1배라고 똑같다. 그러면 결국은 손해보지도 않았고 초과 이윤을 얻지도 않고 딱 뭐만 가져갔다. 정상 이윤만 가져갔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투자할 수 있죠? 1보다 더 크면 투자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근데 만약에 현금 유출의 현가는 1억인데 현금 유입의 현가가 9천만 원밖에 안 된대. 그러면 0.9입니까? 0.9는 1보다 커야 작아요? 작죠. 분수는 2라고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1보다 작으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1 이상인 값이면 투자를 하지만 1보다 작으면 투자를 안 한다 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안 한다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다음 뭘 잠깐 또 가셔 봐야 되냐면 우리 책 좀 잠깐 갈게요. 다시 이제 294페이지 봅니다. 맨 밑에 투자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수년가가 자 파란색 박스 안에 제가 설명을 좀 넣어놨어요. 수년제 가치가 1,000만 원이란 것은 정상 이윤이 포함된 상태에서 초과 이윤이 1,000만 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0보다 크니까 좋다 이거지. 근데 수년제 가치가 0이라는 것도 정상 이윤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야.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수년제 가치가 적자 마이너스가 되면 이건 손해보는 거죠.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오른쪽에 다시 정리했습니다. 수년제 가치가 0 이상인 값이면 투자를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하고 그런 거죠. 에? 그런 거. 에? 네. 다음. 이제 동그라미 디귿, 리을, 미음이 있는데 이거는 가만히 일단 놔두세요. 근데 굳이 체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아무튼 놔두고. 자, 알아두기 보니까 연평균 수년가 있습니까? 얘는 할인율 적용했을까 안 했을까 찍어봐 그냥. 왜요? 현가란 말이 있으니까 할인율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계산기 한 번만 또 꺼내봅시다. 그럼 누르는 연습 좀 해보게. 자, 밑에 표가 하나 있어요. 표가 있는데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 대안을 수년제 가치가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할인율이 10%다. 자, 잠깐만. A 같은 경우는 금년 현금 지출 5천 원 주고 산답니다. 근데 내년은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 후 현금 유입이 5,786이래. 그러면 일단 계산기에다 5,786만 쳐봐. 자, 요게 1년 후에 들어오는 거래요. 할인율 10%래. 나누기 1.1 쳐봐. 얼마 나와요? 5,260. 자, 그러면 그게 바로 현재 할인된 가치야. 그래서 할인된 시점에서 현재 들어온 돈이 5,260이야. 근데 이거 살 때 얼마 주고 사요? 5,000. 빼니까 나머지 얼마? 260. 그게 바로 A의 수년가예요. 끝까지 달려보게요. B도 한번 쳐봐요. B. 4,730 나누기 1.1. 4,300에서 4,000 빼니까 300 남았네. 써놓고 3,575 나누기 1.1 쳐보니까 3,250에서 3,000 빼니까 250. 2,398 나누기 1.1 하니까 2,180 빼기 2,000 하니까 180. 자, 계산만 반복을 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쉬운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년가 제일 큰 놈 누구? B, 그 다음 A, 다음 C, D 이렇게. 예. 자, 넘기세요. 자, 동그라미 2번 296페이지 수익성 지수 투자 결정 봅니다. 투자 결정. 자, 기억. 수익성 지수는 투자자의 요구 승률을 반영하여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자, 수익성 지수가 1.5라는 것은
주목, 여기 보세요. 현금 유출이 1억이야. 유입의 현재 가치가 1억 5천이야. 그럼 1.5가 되죠. 1.5란 것은 들어온 돈의 현재 가치로 나간 돈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1인데 1보다 더 크다는 것은 나간 돈보다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가 더 크다 이 말이죠. 그럼 초과이윤이 생기는 거죠.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다음 수익성수가 1이란 것은 분자 분모가 딱 똑같아 이거지. 무슨 이윤만 가져간다? 정상이윤. 그래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다음 수익성지수가 0.5란 것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현금 유출 현재 가치의 0.5배만 생긴대. 그럼 손해본다 이거죠?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따라서 수익성지수는 2라고 비교해서 1 이상이니까 비면 투자를 하고 1보다 작으면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네. 다음 오른쪽에 내부 수익률 3번. 내부 수익률. 자, 내부 수익률은 이제 기대 수익률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 먼저 일단 내부 수익률은 그 개념, 예를 들어서 이제 개념에서 동그라미 니은 디귿이 있는데요. 둘 다 시험에 나왔는데 디귿이 좀 더 잘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개념이 있어요? 개념에 니은과 디귿 체크. 니은 디귿 체크. 자, 볼게요. 봅니다. 봅니다. 내부 수익률의 개념. 근데 요즘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볍게 듣고 넘어가 버리세요. 예. 자,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하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가 동일하게 현재 가치를 같게끔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의 현재 가치하고 지출되는 돈의 현재 가치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래요. 그럼 결국은 이 개념보다는 사실은 이거지, 이제 사실은. 예. 그럼 얘 둘이 똑같으면 똑같은 놈에서 똑같은 놈을 돈으로 빼서 알아보는 수년가는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렇죠? 똑같은 놈을 똑같은 놈으로 나누는 수익성 지수는 얼마 되겠어요? 1이죠. 오히려 동그라미 디귿이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의 역할이 중요해요. 역할.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뭐로 만들어주는? 0으로.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 그렇게.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내부 수익률이 시험에 요즘 잘 나오는 건 사실은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투자 결정 있잖아요.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입니다. 크냐 작냐. 이거 저번 주에 했던 거. 예. 뭐 당연히 보세요. 자,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내부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하고. 그래서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과 내부 수익률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딱 투자자가 원하는 만큼만 가져간대. 정상이윤을 가져가는 거고.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내부 수익률이 15%다.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투자자가 원하는 기준보다 더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대. 투자해요, 안 해요?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대. 그럼 투자자는 10%를 원하는데 7%밖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안 한다. 예.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큰 부분은 이제 마무리. 그래서 이렇게 되면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 투자를 안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보통 시험 문제는 이 정도 수준까지 원하고 이제 몇 가지를 더 갈 거예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설명을 잘 들어야지 사실은 앞쪽에 뭔가 있었어. 근데 그걸 갖다가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근데 지금 한 10분 정도 잠깐 이야기할 텐데 이게 설명 잘 들으면 그래 맞아. 그냥 그거 찍으면 답이구나. 이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잠깐 들어봐요.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투자의 목적은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 그래서 투자의 목적은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투자의 목적은 있잖아요. 목적은 부의 극대화라 그래. 돈. 부의 극대화. 자, 이제 볼게요. 수년제 가치가 1000만 원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요. 일단 수년제 가치가 1000만 원이라는 것은 0보다 큰 거죠. 투자해 안 해? 수년제 가치는 돈에서 돈을 빼는 거예요. 우리 손익분기점 아세요? 손익분기점은 0을 말이에요. 0.
이익도 안 생기고 손해도 안 봤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투자할 때 3억 들어갔어. 그러면 총 수익이 3억이 나와야지 똔똔이 돼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에서 돈 빼서 알아보는 것의 기준값은 0이에요. 0. 0. 이게 사실은 0 뒤에 원자가 생략이 된 거지. 수년가는 0원을 기준으로 똔똔을 기준으로 더 많이 나오면 초과이익이 생기는 거고 덜 나오면 적자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년가 0이란 것은 수년가 1,000만 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1,000만 원이란 돈을 더 많이 벌었다. 그 말이거든요. 다음. 이번에 수익성 지수가 1이다. 1이다. 했고요. 만약에 이렇게 보자. 그러면 수익성 지수가 1.4라 가자. 수익성 지수가. 에? 그러면 투자해야 안 해? 1보다 크니까 투자하죠? 네.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더 본 거예요? 4뭐? 아니야. 그러니까 몇 배인 거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 몇 원을 더 벌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유출되는 돈에 비해서 들어오는 돈의 가치가 1.4배만큼 들어왔다. 이 말이지. 뭐 1,000만 원 더 벌었는지 300을 더 벌었는지 그게 아니에요. 다음. 예상되는 내부 수익률이 만약에 12%래. 근데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10%래. 이렇게 한대. 그러면 투자자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죠. 투자 채택이 안 해. 채택하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의 돈을 더 버는 거예요? 몰라. 그냥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보다 예상되는 수익률이 더 크니까 초과이익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더 많이 챙겨서 본다. 이런 말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 요 두 놈 있잖아요. 투자를 선택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딱 판단만 하고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투자 판단이 기준으로만 써먹어. 그리고 투자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찍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무슨 법에 의하냐면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무슨 법? 수년가법 의한다. 그래서 있잖아요. 앞으로 무조건 어떻게 하느냐. 무슨 방법이 충돌이 생겼다. 그러면 최종적인 판단은 누굴 쫓아가야 된다. 전부 다 수년가법을 쫓아가야 된다. 무조건 수년가법을 쫓아가야 된다. 그러면 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의 극대화는 구체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거야. 누가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셋 중에. 요거 배수야, 배수. 돈이 아니에요. 배수. 이거는 그냥 퍼센트율을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돈 가지고 따지는 건 누구예요? 부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다? 수년가법이다. 두 번째. 필기도 필요 없어요. 딱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나왔는데 어떤 것은 이게 뭔지는 물어볼 수도 없어요. 시험에. 가치가산원리가 적용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그냥 찍어주는 거거든요. 자, 내가 힌트 줄 테니까 찍어봐. 자, 다음 중에 가치가산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못 찍으면 오늘 수업 못 하겠네. 내가 지금 답을 줬어. 지금 답을. 이게 뭔지 몰라도 가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얘 가치 아니라니까요. 얘 비수라니까. 나간 돈에 비해서 들어온 돈이 몇 배냐 그거 알아보는 거고 얘도 가치가 아니고 그냥 배원 주고 샀는데 수익률 몇 프로냐 그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가산 원리가 적용되는 건 누구다? 수년가법이다. 그냥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다음 또 이런 게 있네. 뭐 재투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재투자율. 네. 이게 재투자율이 뭐냐?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뭐냐? 내가 이제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만큼 돈을 벌었어. 1년 동안. 근데 이 돈 가지고 또다시 다른 곳에 어디다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 수년가법은 재투자율로 요구 수익률을 쓰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쓴다고 그래. 근데 됐고. 자, 뭐 전에 앞전인가? 뭐 시험 문제가 나왔죠. 뭐 재투자율을 적용하는데 내부 수익률법이 수년가법보다 더 우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네. 아니야. 무조건 수년가법이 좋다 찍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것저것 체크할 것도 없고 막 그냥 수년가법만 갖다 다 찍어주면 다 답이 됩니다. 누가 제일 좋은 방법이다? 수년가법. 그렇게 하면 되세요. 네. 다음 297페이지 그 중간에 동그라미 1번에 재투자율이 있어요. 기억 볼게요. 기억. 자,
순현가법은 재투자 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한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한번 읽어볼 거예요.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자, 순현가법은 재투자율로 뭘 쓴다? 요구 수익률. 다시 순현가법은 재투자율로 뭘 쓴다? 요구 수익률. 그리고 그 밑에 건 보지 마세요. 이거는 책 구성 때문에 그냥 집어넣은 거지 전혀 시험 몰라도 문제 푸는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그 밑에 거 봐봐요. 298.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서 순현재가치법보다 내부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무조건 우리 누구를 사랑하니까. 그래, 그냥 그거 찍으면 무조건 답이에요, 답. 다음, 우리 그 밑에 있는 표도 볼게요. A, B, C, D 4개가 있어요. 근데 순현가법은 순현재가치가 큰 놈이 좋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디? 순현가법에 의한 우선순위. 제일 순현가 큰 게 누구죠? A, 그 다음 C, 그 다음 B, 그 다음 D. 예. 뭘 또 쓰니? 거기 밑에 있구만. 여기 밑에 써놨잖아요. 여기 있다가. 다음 내부 수익률은요. 돈 얼마 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퍼센트냐 그게 중요해. 내부 수익률법은 무조건 내부 수익률 큰 놈부터 선택하래. 누구? B, C, A, D. 자, C 체크. 별표 쳐도 괜찮아. C. 아니, 표 말고 기억의 C. 이런 C 할 때 C 있잖아요. 이런 C 할 때. 그래서 서로 다른 독립적인 여러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때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는 뭘 따르라? 그래, 그게 답이야. 순현가법 하면 돼요. 예. 어디? 우리 저 기출지문 저 밑에 거 첫 번째 읽어볼게요.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 중에서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질 수 있죠? 그때는 누굴 쫓아가라? 순현재. 그 밑에 거.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법보다 순현재가치법이 투자 기준, 결정 기준 준거로 선호된다. 맞아요? 순현가법 그냥 좋은 거야 그냥. 그러면 그냥 끝나요. 예. 넘기세요. 넘겨놓고 요거 하나 잡고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똑같은 투자 대상에 대해서 순현가 0이라면 왜 순현가 0이 되느냐? 똑같은 돈에서 똑같은 돈을 빼니까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누기 하는 수익성 지수는 얼마가 돼야 돼? 1. 따라서 하세요. 0이면 1이다. 그러니까 순현가 0이면 수익성 지수 얼마다? 1이다. 그래서 0이면 1이다. 다시 1이면 0이다. 시작. 자, 요거 먼저 하고 갈게요. 뭘 보냐면요. 305페이지를 보면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실까요? 100% 시험에 나옵니다. 예. 별표 쳐도 뭐라고 안 해요. 별표 안 치면 뭐라고 그러지. 자, 근데 전에 부부는 서로 순종해라 뭐 이런 소리 들어본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부부순 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볼게요. 부채 감당률 있어요. 부채 감당률. 예. 부순 이렇게. 예. 분자는 순영업소득이고 분모는 부채 서비스액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부순인데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갚아야 될 원리금이 10억인데 차입자가 벌어서 버는 순영업소득이 한 5억밖에 안 된대. 그러면 10억분의 5억은 0.5인가요? 그러면 분수는 2라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아까 수익성 지수도 2라고 비교했으니까. 그럼 얘는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죠. 그러면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구나. 쟤는 돈 빌려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이제 이 15억이래. 그러면 1.5가 되겠죠? 자, 1.5는 1보다 큰 거죠. 1이 뭐냐면 소득으로 원리금을 딱 갚는다가 1이에요. 근데 1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러면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고도 돈이 남는다. 저런 애들은 돈 빌려줘도 아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맨 밑에 이게 제일 중요해. 맨 밑에. 그러니까 이제 반가로 2번에 부채 감당률의 적용 있죠. 뭐 동그라미 1번. 그다음에 맨 밑에 파란색 박스. 1보다 자, 부채 감당률 1보다 크다는 것은 차입자가 소득으로 벌어서 원리금을 갚고
갖고도 충분하자. 갖고 돈이 남는 거죠? 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빌려준다. 근데 1보다 작다는 것은 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그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 자, 이게 주목.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자. 아까 뭐라고 배웠냐면 우리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현금 수지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볼래요? 다시. 순영업소득이 10억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10억이다. 그러면 부채 감당률 1이죠? 나누니까 똑같은 놈 가지고 똑같은 놈 나누니까 1이야. 그러면 순영업소득 10억, 부채 서비스액 10억, 세전 0입니까? 맞죠? 보니까요. 똑같은 돈 가지고 빼니까 0이 되는 거야. 그럼 나누면 1이 되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지 말고 A라는 똑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측정을 했더니 1이 되더라. 그럼 다르게 측정은 얼마냐? 무조건 0이 되는 거지. 어차피 들어오는 돈, 나간 돈 가지고 둘이 빼서 비교하느냐? 나눠서 비교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측정했는데 0이다. 다르게 측정하면 얼마냐? 무조건 1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가 0이다. 다르게 하면 얼마냐? 그럼 무조건 그냥 1 찍는 거야. 저기도 여기도 다 마찬가지거든. 논리가. 또 어떤 것은 1이다. 다르게 측정하면 얼마냐? 0이다. 어차피 돈 가지고 빼서 측정하는 거 아니면 나누는 거 둘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요. 0이면 1이다. 1이면 0이다. 시작. 0이면 1이다. 1이면 0이다. 뭐가 0이다. 얼마냐? 그럼 무조건 1이다. 뭐가 1이다. 얼마냐? 그럼 무조건 0 찍으면 답이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딱 찍으면 돼. 그래서 묶어서 좀 같이 좀 했고요. 다시 이제 300페이지로 오세요. 300페이지. 300페이지. 이제 거기 보니까 어림셈법이라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예. 요거는 잠깐 끊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